계속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템플릿 자체가 이제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어떤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엔진을 통해서 그리고 스택을 생성해서 어떤 리소스들을 어떤 조건에서 어떤 변수를 가지고 생성을 하겠다라는 걸 정의하는 어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제이슨과 야물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이슨보다는 야물을 쓰는 걸 권고를 드리고요. 훨씬 더 좀 쉽고요. 예. 그리고 좀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션 이렇게 커멘트를 달아야 될 수가 있는데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예. 커멘트를 지원을 하고요. 야물은. 그다음에 이제 멀티라인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깔끔하게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이제 템플릿 이제 어떻게 보면 얘인데요. 템플릿의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AWS 안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AWS가 지정해 놓은 어떤 양식이 있는 거죠. 그 값들이 이제 리소스라는 밸류를 가지는 값들이 있고요. 영역이.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는 거. 리소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예. 내가 생성하고 싶은 AWS의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리소스를 정의를 하는 부분이고, 리소스 정의하는 부분 안에 이런 프로퍼티라든지 이런 속성 값들, 이제 실제 값들, 이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파일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인스턴 타입은 어떻게 할 거냐,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해당 리소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들이 다 다르겠죠. 이 부분들은 이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 리소스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해 놓은 파일을 참조를 하시면서 개발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서 자체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면서 실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다 보면은 변수가 들어가거나 이제 어떤 사용자 인풋 값들을 받아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파라미터라는 값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용자에 따라서 다이나믹한 인풋 값들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여기는 없는데요. 예. 파라미터를 별도로 줘서 여기는 지금 T2 마이크로라고 아예 이 템플릿 상에서는 지금 고정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변수화 시켜서 사용자한테 인풋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정의할 때 파라미터라는 값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핑이라는 값이 있는데, 매핑은 스태틱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고정 변수인데 어떤 케이스냐, 이건 이제 AWS 서비스다 보니까 AWS의 서비스에 예를 들어 리즌별로 뭐 값이 다르거나 값을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미리 그러면 매핑 섹션에다가 이 값들을 쭉 지정을 해 놓고 가져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 이미지 아이디가 지금 이 해당 리전에서는 요 이미지 아이인데 다른 리전에서는 다를 수가 있겠죠. 예. 그럴 때 미리 세팅을 해 놓고 가져다 갖다 쓴다 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풋이라는 어떤 또 값이 있는데요. 아웃풋 값은 이 템플릿끼리, 쉽게 말씀드리면 템플릿이 여러 개 있을 때 템플릿끼리 좀 이 해당 템플릿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 다른 템플릿에다 갖다 써야 될 때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제 값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해당 아웃풋, 왜냐면 AWS 같은 경우는 리소스가 생성이 된 후에 값이 정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VPC의 예를 들어 아이디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VPC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VPC에다 어떤 인스턴스를 정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이제 그 해당 아웃풋을 가져다가 사실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값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또 템플릿을 실행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컨디셔널이라는 또 값이 있는데, 컨디셔널 자체가 실제로 리소스가 이제 실제 이제 수행이 될 때 어떤 조건 값을 주는 개념이에요.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만, 예를 들어 뭐 인스턴스를 만들어라 뭐 이런 케이스를 좀 만들 수가 있겠죠. 예. 뭐 예를 들어 뭐, 그리고 해당 조건 자체가 예를 들어 운영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또 개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 환경에서는 어떻게, 운영 환경에서는 어떻게 라는 부분들을 가져다가 쓸 때 해당 컨디션을 이제 사용자 인풋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해당 컨디션에 맞게끔 리소스가 생성될 수 있게, 예, 그렇게 참조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뭐 실제 이 코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 템플릿 안에 어떤 가지고 있는 속성 값들을 정의하는 메타데이터들.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 같은 걸 쓰시면 그림의 위치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다 메타데이터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메타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템플릿에 대한 어떤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템플릿을 디플로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뭐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매뉴얼 웨이, 실제 뭐 디자이너에서 에디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콘솔을 통해 가지고 파라메터 값을 인풋을 받게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동화 시킨다라고 하면 실제 야물 파일에 해당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CLI까지 연동을 해서 템플릿을 디플로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템플릿을 디플로잉 할 때요. 그리고 템플릿을 만들어서 버전 관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 템플릿을, 이제 템플릿 자체가 지금 스택에 들어가죠. 스택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예. 스택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택이 업데이트 될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리소스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리소스가 아예 삭제됐다가 재생성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리소스가 업데이트가 안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AWS 자원의 어떤 생성 규칙에 따라서. 그거를 잘 보시면서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좀 하신 다음에 사실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충분히 좀 실제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좀 이것저것을 좀 만들어 보시면서 많이 사용해 보시고 자주 사용해 보시면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화된 템플릿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내 환경에 최대한 많이 적용해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